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기 분석 중급반 학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웠던 선형액이, 다중액이, 다항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다항액 같은 경우는 차수가 높여지면서 이제 2차, 3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 결국엔 이것도 선형액이고 이게 치환을 통해서 선형적인 회귀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을 나누는 것은 회귀 개수가 문제인 거지, 이런 차수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간단하게 이 다항액기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단순회귀식과 다항액기를 모델을 비교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수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이런 피처에 대해서 과적합이 되어 가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 선형회귀에서 놓칠 수 있었던 직선 하나로의 표현을, 이것들이 이제 직선이 이제 곡선이 되다 보니까 점점 R제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적합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 드렸고, 따라서 그 과적합에 대해서 우리가 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뒤에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항회귀가 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단항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항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차수를 높여서 랜덤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과적합이 이루어지고 회귀 개수가 상대적으로 엄청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잡으려면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존의 선형회귀는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최적의 모델 찾기 노력했지만, 이렇게 과적합이 생기고 차수가 높아지면서 규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규제라는 게 들어갔고, 우리가 그렇다면 크게 생각해 봤을 때 비용함수라는 건 결국에는 최소의 그런 예측값과 실제값에 대한 차이와 더불어서 이런 회귀 개수에 대한 규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과적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적합을 피하기 위한 규제 방식이 L2 방식과 L1이라는 게 있고, L2가 리치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L1은 라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두 개를 합친 게 엘라스틱 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오늘 간단하게 코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냥 선형과 리치를 봤는데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값들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중요한 건 리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회귀계수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죠? 즉 알파, 규제가 커질수록 회귀계수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라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게 개수를 0으로도 만들어서 아예 그냥 그 컬럼을 제외시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쏘 같은 경우는 0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너무 0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결합이 엘라스틱 넷이고 조금 더 유효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치를 써야 되냐, 라쏘를 써야 되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실제로 규제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RMS를 찾아보고 설명력도 이해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게 맞다라는 식으로 무작정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